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펠팩스를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2순위 접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2,000 현금 지원금을 취임 직후 보내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DC에 무장 시위가 우려된다며 국가방위군을 두세 배나 증강 배치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당 하원이 임기를 열흘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룡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과 신생 소셜미디어 팔러, 갭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펠팩스를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2순위 접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B에 해당하는 2순위에서는 75세 이상 노인과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75세 이상 펠팩스 거주자의 경우 지정 번호로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접종자가 백신의 종류는 선택할 수 없지만 접종비는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오늘부터 페어팩스를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2순위 접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B에 해당하는 2순위에는 75세 이상 노인과 경찰, 소방관, 교사, 식료품점과 우체국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2순위 접종을 시작한 지역은 페어팩스를 포함한 알링턴과 알렉산드리아 시티, 롤드 페어팩스, 라우든, 그리고 프린스 윌리엄 지역입니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의 경우 703-324-7404로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페어팩스 필수 업종 종사자들인 경찰과 소방관들은 이번 주 이내 이노바 병원에서 접종 가능하고 페어팩스에 소속된 4만 명의 교사들은 이르면 16일부터 가까운 클리닉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알링턴 보건당국과 알렉산드리아 시티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각각 사전 등록과 온라인 폼을 접수하면 백신이 가능할 때 자격자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프린스 윌리엄 지역의 경우 703-872-7759번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1월 19일부터 조지 메이슨 메나사스 캠퍼스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예약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예약 시에는 지침해야 하는 아이디 정보와 접종 시 가지고 와야 하는 확인 코드를 받게 됩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관찰을 위해 15분에서 30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 확인 카드와 함께 백신 종류와 접종 날짜, 접종 장소, 두 번째 접종 예약일이 적힌 인쇄물을 받게 됩니다. 현재 백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곳에서 화이자를 접종하면 화이자, 모더나를 접종하면 모더나를 맞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단 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예약을 할 때 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시에 해당하는 3순위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 16세와 64세 미만의 고위험군, 언론 종사자, 변호사, 금융, 건축, 식당 종사자 등 필수 서비스 인력이 해당되고 빠르면 3월부터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4순위 일반인들은 5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백신 접종 자문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2,000씩의 현금 직접 지원금을 취임 직후 이른 시일 내에 보내겠다고 다시 한번 공개 천명했습니다. 20일 취임하고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대로 최대 $3조 달하는 3차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성사시켜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에 입금시켜 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월 20일이면 제46대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함에 따라 최대 $3조 달하는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최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미국민 $2,000 현금 직접 지원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열흘 후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 시일 내 미국민들에게 $2,000씩 현금 직접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제팀을 추가 임명하면서 미국민들이 렌트비와 식료품 구입에서 선택할 때에도 $600는 불충분하다면서 $2,000의 체크를 포함해 미국민 가정과 중소업체들에게 흐르는 직접 구호가 절실하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more direct relief flowing to families, small businesses, including finishing the job of getting people that $2,000 in relief, direct payment. $600 is simply not enough. 바이든 당선인은 일요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600는 부족하며 우리는 $2,000의 부양 체크가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즉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와 경기 부양책을 강력 추진해 신속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3차 코로나 구호와 경기 부양책의 총 규모에 대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미국 경제까지 회생시키려면 수조 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조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되는 척 슈머 상원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월 20일 민주 독주 시대가 개막되는 날부터 미국민 $2,000 현금 지원안을 포함하는 3차 초대형 코로나 구호와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 입법화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민 1인당 최대 $2,000씩 제공하는 현금 직접 지원금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입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3차 현금 지원에서는 1차와 2차 때 제외됐던 17세에서 24세 사이에 성년 부양자녀들도 포함돼 나이 불문 부양자녀들이 모두 적어도 부모의 절반씩을 받게 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이면 11주 제공이 끝나는 연방실업수당도 주당 $300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때에 제외됐던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이 되살아나 최소 $2,500억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셉 바이든 제46대 대통령의 20일 취임을 앞둔 워싱턴 DC에 국가방위군이 현재 6천여 명에서 15,000여 명으로 두세 배나 증강 배치하며 대규모 무장 시위에 대비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FBI는 오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워싱턴 DC와 50개 주 주도에서 무장 시위대의 공격이 우려된다고 적색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제46대 조셉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50개 주의 주도들에서도 무장 시위대의 동시다발 과격 행동이 우려되면서 국가방위군과 경찰력이 두세 배 증강 배치되는 등 초긴장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59번째 취임식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만 군중 대신 1,000여 명만 초청된 가운데 매우 간소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이든 취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행진, 나아가 무장 시위대의 과격 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11일 무장한 시위대가 1월 16일에 워싱턴 DC에 도착해 1월 20일 사이에 또 한 번의 연방의사당 공격을 시도하고 1월 17일과 20일 대규모 시위와 전국 50개 주 주도들에서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위협이 있다고 적색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선 17일 바이든 취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이어 20일에는 100만 민병대 행진이 예고돼 있습니다. 각지에서 몰려오는 민병대들은 무기까지 휴대하고 올 것으로 보여 극좌 단체들이나 공권력과의 충돌, 유혈 사태까지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방위군과 경찰력이 워싱턴 DC에 대폭 증강 배치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으로 이미 6개 주 6,000명의 국가방위군이 워싱턴 DC에 배치된 데 이어 20일 취임식 때는 10,000명을 추가해 15,000명까지 증강 배치될 것으로 국가방위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국가방위군들은 자체 무기로 중무장키로 해서 무장 시위대에 대해선 강경 대처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자체 방위군 1,100명이 전원 동원됐고 인근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 뉴욕 각 1,000명씩, 뉴저지 500명 등 6개 주에서 6,000명이 긴급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워싱턴 DC의 요청과 펜타곤의 판단에 따라 각 주로부터 국가방위군 10,000명 내지 15,000명까지 증강 배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위군을 파견한 각 주들은 주 경찰 병력도 함께 워싱턴 DC에 파견했습니다. 연방공원 경찰국은 워싱턴 기념탑의 관람을 24일까지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 정부는 국토안보부에 11일부터 24일까지 DC 내의 모든 이벤트에 대한 허가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이 임기를 열흘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펠로시의 두 번째 트럼프 탄핵 추진은 남은 기간 군사력 동원 등 최후의 카드를 원천 봉쇄하고 2024년 재출마까지 저지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으나 상원의 67표 가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히려 바이든 새 행정부의 발목만 잡는 무리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조롭고 질서 있는 정권이양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임기를 고작 열흘 남겨두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 탄핵을 추진하고 나서 워싱턴을 또 다른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다시 한번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지 않으면 사상 처음으로 한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하원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222명 중에 210명이나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늘 공식 상정하고 이르면 내일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다만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빚을 걸 우려해 상원으로는 즉각 보내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나 송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을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반란을 선동했다며 하원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포석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열흘간 군사력 동원 등 최후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는 다급한 위기감에 탄핵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둘째,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20일 취임하는 데 맞춰 무장조직인 민병대까지 포함하는 100만 민병대 행진이 워싱턴 DC에서 열릴 것으로 공지되는 등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강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탄핵 또는 형사기소에 성공하면 공직 재출마 금지까지 가결할 수 있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펠로시의 두 번째 트럼프 탄핵 시도는 임기 만료까지 이루어질 시간이 없는 데다가 상원에서 무죄 판결날 가능성이 높고 퇴임 후 상원 탄핵 재판이 진행되면 모든 사안이 중단돼 바이든 초대 강요들의 상원 인준과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바이든 케어와 이민개혁 등이 늦어지는 역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됩니다. 현재로서는 연방하원에서는 이번 주에 트럼프 탄핵안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에 67명의 지지가 필요해 부통령 포함해 민주당 상원의원 51명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6명이나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같이 무죄 판결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원의 탄핵 재판이 시작되면 모든 사안이 중단돼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강요 인준이나 미국민 $2,000 현금 지원 등 코로나 구호 패키지 등이 지연되는 역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공룡 기업과 신생 소셜미디어, 팔러, 갭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차단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빅테크와 다른 입장에 선 목소리들이 팔러, 갭 등으로 대거 몰려가자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 팔러 내려받기를 제안한 탓입니다. 이에 존 매츠 팔러 CEO는 우리는 정치적 성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 며 여러 대응책을 검토 중이며 곧 공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워싱턴 DC에 집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 관련 정보 등을 팔러를 통해 주고받자 팔러에 대한 구글, 애플 등 거대 공룡 기업들의 집중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아마존까지 가세했습니다. 미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업체 센스타워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팔러 내려받기 횟수는 지난 7일 5만 5천여 건에서 8일 21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9일 갭 역시 1시간당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고 하루 동안 갭으로 이동한 사용자 비율이 7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팔러가 불쾌한 콘텐츠를 제한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습니다. 애플 역시 팔러가 폭력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자사 앱스토어에서 팔러를 내렸습니다. 아마존 또한 폭력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팔러의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가세했습니다. 트위터는 의회 난입 사건 이후 즉각 대통령의 계정을 12시간 정지시켰고 지난 8일에는 대통령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탈트윗을 하면서 트위터의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내내 그의 일부 트윗에 사실 확인 문구를 붙여 대통령과 대립해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471건의 대통령 트윗이 왜곡된 정보라는 경고 딱지를 받았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대거 팔러, 갭 등 대체 소셜미디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존 매츠 팔러 CEO는 아마존의 인프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안적인 환경을 구축해 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장 경제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팔러를 겨냥한 이 같은 빅테크의 집중 견제는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콘텐츠 서비스를 넘어 콘텐츠를 심사, 검열하는 언론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언론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SNS 빅테크는 이런 최소한의 견제마저 받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팔러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지메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아동 포르노가 전송되고 있는지, 플라스틱 폭발물이 주문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반란 계획이 오갔는지 반문하며 이는 팔러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막무가내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벤 카슨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은 트위터의 일방적 조치와 페이스북의 검열을 공산 정권의 행보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